자, 여러분들 오늘은 로스비 웨이브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자, 로스비 웨이브는 우리 대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배우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로스비 웨이브의 형태를 하나 잘 나타내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 아이디얼라이즈드 GCM에서 적도 부분에 어떤 열적인 강제력을 주서 로스비 웨이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로스비 웨이브가 이 열적 강제력이 있는 지역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로스비 웨이브가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형태를 가지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대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엘니뇨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이 지역의 중태평양 지역에도 대류가 활발해지고 이 활발해진 대류에 의해서 로스비 웨이브가 생겨서 북미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북미에서 이제 굉장히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P&A 패턴이라고 불러요. 퍼시픽 노스 아메리칸 패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상은 여기서 일어났으나 그게 대기를 타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파돼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제 기후역학에서는 이걸 텔레커넥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커넥션이라는 현상의 근간에는 로스비 웨이브의 에너지 전파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스비 웨이브가 이 로스비 웨이브에 대한 이해가 기후역학의 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날씨 를 설명할 때 저기압, 고기압, 그리고 뭐 기압골, 기압능 이런 것들도 다 로스비 웨이브이기 때문에 종강기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웨이브이죠. 자, 그래서 이 웨이브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피지컬한 컨셉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웨이브가 형성되는가라는 피지컬한 컨셉을 좀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식으로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가장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유도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로스비 웨이브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파동의 특성을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하고 이제 그걸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셜로 워터 시스템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더 단순한 시스템인 이제 바로트로픽 이제 애트모스피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셜로 워터보다 조금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소개를 더 드리면, 자, 뭐 이제 왜 쓰는지, 왜 배우는지를 뭐 알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로스비웨이브의 여러 가지 예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제 뭐 논문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는 패턴은 이런 형태의 이제 로스베이브가 전파되는 패턴이죠.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P&A 패턴, 이제 퍼시픽 노스 아메리칸 패턴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를 이제 지오 포텐셜로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극지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고, 지금 이쪽이 적도죠. 적도에서 지금 대류가 활발하게 생겼는데 그거에서 생기는 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전파, 북미로 되는 형태. 요거를 P&A 패턴도 결국 로스비 웨이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웜 아크틱 콜드 유라시안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아크틱 쪽에 이제 지구온난화의 사실은 일환이긴 한데 이제 극지 쪽에 얼음이 해빙이 조금씩 녹고 있죠. 근데 해빙은 이제 굉장히 좋은 단열재여서 바다에서 나오는 잡열 방출이나 현열 방출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해빙이 열리면 대기는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영하 막 20도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상에서 굉장히 많은 히플럭스가 혹은 모이스처 플럭스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열원이 있으니까 이 열원에 의해서 파동이 발생하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 파동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전파되는 파저티브, 네가티브, 파저티브 뭐 이런 형태로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이거 역시 사실은 에너지원이 여기 있을 뿐 이렇게 전파되는 형태가 이제 로스비 웨이브의 에너지 전파로 설명될 수가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아크틱이 따뜻할 때 그로 인해서 로스비 웨이브가 생기고 그게 이제 유라시안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제 로스비 웨이브는 파동이기 때문에 양의 값과 음의 값, 양의 값, 음의 값 요게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의 패턴이 이제 유라시아 지역에 생긴다 그래서 웜 아크틱, 콜드 유라시안 패턴, 그래서 웨이스 패턴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근간에는 역시 로스 웨이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전통적인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이제 수업 시간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패턴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 스테이셔너리 웨이브가 이렇게 이쪽이 북미가 있고 로키 산맥이 한 이 정도에 있으면 이 로키 산맥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기압골이 하나 있어요. 요 스테이셔너리 패턴이니까 겨울철을 클라이메톨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이니까 DJF니까 거의 90일 평균한 걸 또 그걸 40년 평균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웨이브 패턴이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복방거에 보면 여기 웨이브가 하나 있고 웨이브 넘버 하나 그리고 또 웨이브 넘버가 하나 더 있어요. 웨이브 넘버가 하나 더 있고 두 개 그리고 여기에 티베탄 플라토가 존재하죠. 여기에도 이제 토포가 굉장히 높은 토포가 있고 그 토포에도 동쪽으로 이런 식으로 또 기압골이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웨이브 넘버 3 정도의 패턴이 생기는데 이게 수백 일을 넘게 평균을 써도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오래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 이 패턴은 이제 차니엔 일리아스의 페이퍼에 의하면 이게 티베탄 플라토고 이게 로키 산맥이에요. 그 이제 큰 산의 풍하측에 여기 풍하측이면 이쪽이죠. 이쯤에 기압골이 생기는 현상. 여기도 풍하측에 기압골이 생기는 현상에 의해서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토포그래픽 로스비 웨이브라고 불러요. 네. 지형에 의해서 토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스비 웨이브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쉽게 풀었던 요 쉘로우 워터의 포텐셜 볼티지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2학기 때 2학기는 아니구나. 이제 대기 역학의 툴을 듣게 되면 이제 요거를 실제로 풀어서 요 솔루션을 구하는 작업을 할 텐데 이제 대기 역학 1에서는 이제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요 포텐셜 볼티지티 이퀘이션을 풀면 웨이브 이퀘이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조금 변형된 웨이브 이퀘이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형 강제력이 존재할 때 이런 식의 로스 웨이브가 생김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는 북반구 겨울철에 이런 이제 여기는 알류시안 로우가 생기는 현상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슬란딕 로우가 생기는 이런 기후적인 겨울철 패턴이 결국은 로스 웨이브의 일환이라는 것을 사실은 옛날 우리 학자들이 증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로스 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기의 패턴을 나타낼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웨더 패턴마저도 로스 웨이브예요. 보시면 이게 2019년 1월 8일 이렇게 보면 그냥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예요. 500헥토파스칼 지오 포텐셜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꼬불텅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꼬불꼬불하면서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움직이죠. 사실은 이 패턴에 민필드를 빼놓으면 이제 이 형태인데 이제 수업 시간 초반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파저티브, 네가티브, 파저티브, 네가티브, 파저티브, 네가티브 이런 식의 웨이브 패턴이 존재를 하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파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작아지기도 하다가 좀 기다려보면 이제 빨라지기도 하고 아니 작아지기도 하다가 이제 다시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보는데 여기 지금 많이 생겼죠?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또 여기 이제 좀 또 생기고 있죠? 이렇게 생기고 있고 자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그냥 저기압, 고기압 혹은 기압, 골, 기압, 능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웨이브의 형태, 파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파열의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이 로스비 웨이브예요. 그래서 왜 로스비 웨이브라고 부르냐? 이 컨셉을 처음 대기에 들고 들어온 사람이 로스비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칼 구스타프 로스비라는 학자가 기존의 이제 비아크네스가 제시했던 저기압 이론을 개념을 확장해서 그냥 저기압이라는 것은 국지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나타나는 그냥 저합성 현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층에 로스비 웨이브가 이렇게 흐르고 그 로스비 웨이브의 지상의 기압계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상층에 생기는 이런 파동 형태의 어떤 어, 현상을 지오 포텐셜에서 지오 포텐셜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 있죠. 그 형태를 로스비 웨이브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로스비 웨이브라고 불러요. 자, 이제 약간 물리적인 컨셉만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수식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이 수업은 비교적 조금 쉽고 물리적인 개념의 전달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여러 형태의 로스비 웨이브가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뭐 대류가 생겨도 대류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해서 로스비 웨이브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극지에서 잡열이 방출되거나 현열이 방출돼도 그게 로스비 웨이브의 소스가 돼서 로스비 웨이브가 생길 수 있고, 혹은 지형에 의해서도 로스비 웨이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했던 요 산을 넘으면서 이런 식의 편서풍 파동이 생기는 요 형태를 가지고 로스비 웨이브의 정체를 조금만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토포그래픽 로스비 웨이브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뭐냐? 기본적으로 대기는 이런 식의 포텐셜 볼티시티를 유지하는 형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유지되는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로스비 웨이브가 산을 넘어가면서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일단 산을 넘는 파트를 빼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이 없어도 로스비 웨이브가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생기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시 한 번만 곱씹어 봅시다. 자, 여기서 얘가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도는 이유가 있었죠. 왜였죠? 요거는 그냥 이제 상수라고 치고 고위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성와도가 커지죠. 그렇죠? 커지는데 상대와도랑 행성와도의 합, 절대와도가 상수여야 되죠. 유지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커진 만큼이 얘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얘가 음의 상대와도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음의 상대와도 때문에 얘가 고기압성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고기압성으로 회전이 일어나고 그럼 고기압성 회전이 일어났으니까 돌아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처음 시작했던 지점과 동일하면 일자로 진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일자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얘가 다시 저위도로 가니까 F가 줄겠죠. F가 줄면 그 준 만큼 얘가 다시 보완해야 되니까 양의 이제 양의 상대와도가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서 다시 같은 위치로 오면 평평하게 가다가 또 고위도로 올라가면 또 같은 현상을 반복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출렁출렁 하게 되는 현상. 물론 여기서는 이 지형에 의해서 처음에 강제되긴 했으나 그 이후부터도 지형이 없이도 일단 로스베이브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파동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해요. 출렁출렁하는 형태를 우리는 항상 뭐 진동 혹은 파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파동이라 함은 이제 이렇게 변이가 생겼을 때 저 멀리 가버리면 우리는 그거를 파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파동은 계속
진동하는 형태의 현상을 우리는 보통 파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의 진동을 봐도 이게 진동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 주변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걔가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복원력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의 경우에는 매달아 놓고 진동을 시키면 너무 내려가면 용수철이 다시 끌어올리고 너무 올라가면 용수철이 다시 밀어서 내리는 그런 형태로 용수철이 요 지점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복원력을 주기 때문에 얘가 그 주변으로 계속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로스트 웨이브를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북쪽으로 돌려보내고 너무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시 남쪽으로 돌려보내는 복원력은 뭐죠? 그 복원력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F죠. 위로 올라갈수록 F가 커지기 때문에 다시 고압성, 여기서는 이제 고압성 순환이 생겨가지고 다시 내려보내고, 다시 남쪽으로 너무 내려가면 F가 너무 줄기 때문에 저압성 상대과도가 생겨서 얘를 다시 고위도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의 이 F가 변하는 것 때문에 로시트스비 웨이브가 근본적으로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아이디어를 개념적으로 확장을 하면 지구상에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로스 웨이브를 포텐셜 볼티시티 웨이브라고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 봅시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컨셉을 배울 때는 그냥 일단 F가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경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로스 웨이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 F 값 다시 떠올려 보면 F는 2 오메가 사인 P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위도의 함수로 그려보면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 F 값은 어떻게 되죠? 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남반구 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위도에 따라서 F 값이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F 값이 점점 증가해요. 지구상에서는 대부분. 그리고 사실은 포텐셜 볼티시티의 상당 부분을 이 F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F가 주는 그레디언트가 포텐셜 볼티시티에 그대로 녹아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F의 변화,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포텐셜 볼티시티의 위도 방향의 변화가 이제 복원력이 되어서 로스 웨이브가 이제 출렁출렁 이렇게 계속 웨이브의 파동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고 사실 손에 잘 안 잡히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약간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중요한 건 포텐셜 볼티시티 혹은 F의 남북 방향 경도가 중요하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잠깐 연습을 하나만 해봅시다. 자, 이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이제 위에 있는 것은 t가 0초일 때, t가 0초는 아니고 0일 때, 그리고 뭐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칩시다. 하루가 지났을 때, 이틀이 지났을 때, 3일이 지났을 때 이제 공기 덩어리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텐셜 볼티시티가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정말 이런가 보면 지구의 포텐셜 볼티시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건 350 켈빈 아이젠트로프 상의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예요. 그래서 잠재화도를 보시면 350 켈빈 정도 되면 한 고도상으로 한 10kg 정도 돼요. 그리고 한 압력상으로는 한 250 헥토파스칼 정도 레벨을 그린 거예요. 보시면 자, 이건 이제 PV 유닛이라는 유닛이고 이제 PV 유닛으로 이제 북반구의 고위도 적도 지역은 한 10 정도의 값을 갖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지고
다시 더 남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죠. 자, 그래서 실제로 포텐셜 볼티시티를 그려보면 위도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 자, 뭐 조금 공간이 애매하지만 여기 보면 이쪽에선 양수고 이렇게 해서 적도로 가면 0이 되고 남방으로 가면 음수가 되고 이런 형태의 분포를 그리죠. 맞지? 기본적으로는 f 값이 행성화도가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행성화도가 이런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간중간 날씨 패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파고들고, 그렇죠? 포텐셜 볼티시티는 이제 물질을 따라서 보존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진 지역이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여기를 보면 양의 포텐셜 볼티시티를 가진 애들이 이렇게 파고들고, 이런 서로 공기가 남북 방향으로 이제 고緯도와 저緯도로 공기가 이렇게 섞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굉장히 뚜렷하게 섞였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자, 일단 얘를 봅시다. 얘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런 식의 경도가 있을 때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지역의 볼티시티는 주변보다 낮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음의 볼티시티를 갖게 되죠. 아노말리 같은.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내려오면, 혹은 북에서 더 엄밀하게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역의 공기는 주변보다 어때요? 볼티시티가 높은 양의 볼티시티를 갖게 되죠. 그러면 이 양의 볼티시티를 가진 지역은 저기압성 회전을 하겠죠. 여기는 뚜렷하게 이 지역에서 저기압성 회전을 할 거예요. 여기는 뭐 이런 식의 회전을 할 거고, 여기서는 음이니까 이런 식의 회전을 하겠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가 실제로 지상에 혹은 상층에 저기압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이 조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단순화된 위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공기가 깔끔하게 서로 섞이지 않고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공기가 일로 밀려 올라가고 여기 있는 공기가는 이쪽으로 밀려 내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얘는 이렇게, 얘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밀려 올라갔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얘는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포텐셜 볼티시티는 물질을 따라서 공기 덩어리, 공기 질량을 따라서 보존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올라갔으니 여기는 위쪽보다는 포텐셜 볼티시티가 낮은 쪽인데, 그렇죠? 남쪽에 있으니까 더 낮은 값을 갖는데 여기 올라갔으니까 주변보다 얘는 음의 볼티시티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 있던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얘는 여기서는 평범하게 동일했지만 내려가면 주변이 더 얘보다 볼티시티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의 볼티시티 어노멀리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 이 세계에서는 평면이었으나 더 이제 낮은 세계로 가면 자기가 더 높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데, 자, 아무튼 주변보다 아무튼 많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양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순환이 생기냐면 얘는 음의 볼티시티를 가지니까 고압성 순환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 주변으로는 이런 식의 고압성 순환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얘 주변으로는 어떻게 되죠? 파저티브니까 얘 쓰면 저합성 순환이 생기겠죠. 그렇죠? 얘 주변으로는 저합성 순환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저합성 순환이 생기겠죠. 양의 와도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순환이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으로 순환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의 다른 공기 덩어리를 다시 밀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환이 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순환이 있고 얘도 이쪽으로 순환이 있어요. 그럼 얘 둘이 힘을 합치면 결국은 얘를 이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밀어내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밀어내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얘는 원래 있던 자리보다 조금 더 내려오겠죠.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자리보다 조금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더 볼티시티가 높은 지역에서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의 볼티시티를 갖겠죠. 그렇죠? 맞아요. 얘는 상대적으로 음의 볼티시티를 가질 거고, 그럼 이제 얘가 이런 식의 저합성 순환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의 고합성 순환을 만들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변에 밀어져서 생긴 이 공기 때문에 다시 여기 있었던 얘는, 이 공기는 여기 있었는데 얘는 다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내려갔던 얘는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얘는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순환에서.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얘는 다시 내려가 있고 이 녀석이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죠. 이 녀석도 내려가 있으니까 플러스 얘도 다시 끌려 올라가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죠. 얘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원래 자리로. 자,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뭐 계속 이런 작업은 벌어지겠죠. 또 얘가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돼서 얘는 저합성이니까 얘는 고합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나고 연속적으로 다시 얘를 또 끌어내리고 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바꾸고 다시 그 위치를 바뀐 녀석이 다시 그 녀석을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다 놓고 이런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생길 텐데 얘를 자세히 그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일단은 얘는 강제력에 의해서 생긴 애니까 한번 그냥 따라가 봅시다. 이런 형태의 파동 형태를 가졌었어요. 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파동 형태를 가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얘네들이 만들어낸 순환 때문에 이런 형태의 파동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얘네들이 만들어낸 형태 때문에 이런 형태의 파동 형태로 바뀌어요. 자, 뭐죠? 이 포텐셜 볼티시티의 경도 때문에 생기는 상대적인 순환 때문에 소용돌이도 때문에 이런 파동이 점점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게 되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포텐셜 볼티시티의 남북 방향 경도 때문에 어떤 파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파동이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물론 포텐셜 볼티시티가 북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조건 하에 동에서 서쪽으로 전파되는 어떤 파동 형태의 이제 공기의 움직임이 존재하게 돼요. 요것이 로스비에이브의 가장 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넣어드렸으니까 이걸 보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물리적인 중요한 컨셉이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여기서는 Q를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를 Q라고 썼어요. 이제 Q가 Y 방향으로 증가할 때, 그러니까 Q의 Y 방향 그레디언트가 양수일 때 이제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전파하는 형태의 웨이브가 존재하게 된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로스비 웨이브라고 불러요. 자, 뭐 이 정도만 일단은 물리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역학에서는 어떤 현상을 자꾸 이제 수식으로 다루려고 하죠. 왜냐하면 수식으로 다루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했던 내용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특성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조금 여러분한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더 이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로스비 웨이브의 어, 로스비 웨이브와 관련된 어떤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로스비 웨이브의 웨이브 이퀘이션 형태를 만들고 그로부터 로스비 웨이브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십을 유도할 거예요. 디스퍼션 릴레이션십을 유도하면 우리가 페이즈 스피드라든지 그룹 벨로시티라든지 그 파가 갖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잠깐 쉽시다.